중국의 고대 왕조 하은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의 종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죠. 제자백가. 다양한 사상들이 흥기를 하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시대, 이 두 시대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이죠. 여기는 이제 비합리성, 여기는 합리성. 국가 정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성에 기탁했느냐, 합리성에 기탁했느냐 라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하은주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신, 각종 주술, 오컬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교, 신화, 이런 것들에 기초를 해서 국가의 정당성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신, 주술, 종교, 신화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는 무언가 귀신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늘의 어떤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시는 게 대표적인 오컬트 행위가 뭐예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를 지내 가지고, 제도 엄청나게 많이 지냅니다. 제를 지내 가지고 신을 모시고 하늘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대표가 누굽니까? 그게 왕이에요. 왕. 제사를 지내는 그 대표, 그 제사를 주관하는 가장 그 대표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이 제사를 대표로 지내니까는 왕이 정당성을 하늘과 신과 귀신한테 부여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근거가 미신과 주술과 종교와 신화에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춘추전국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각가지 사상 체계를 갖고서 이 백가쟁명의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혼란스러운 사회를 다시 되돌려보고자, 개혁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근거를 비합리성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합리성에서 찾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자인 겁니다. 공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공자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가장 대표 주자로 우리가 공자를 설명할 수 있고, 공자는 그래서 이거의 이러한 정당성의 국가의 정당성을 비합리성에서 합리성에서 찾고자 했었다. 요걸 이제 서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서양도 여기서 신화 있잖아요. 신화. 서양 하면은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서양도 처음에는 신화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동양만 이런 게 아니고, 중국,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다 처음은 신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죠. 인간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신화에서 인간의 세계로 온단 말이에요. 인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 종교, 귀신의 세계에서 비로소 인간이 발견된 겁니다. 미신과 주술과 종교, 신화의 세계에서 비로소 인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공자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자가 인을 강조해요. 인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공자 사상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공자가 말한 인은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응?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의 역사는 비합리성에서 합리성으로 흘렀고, 정당성의 근거, 통치 구조의 정당성의 근거가 비합리성에서 합리성으로, 귀신과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신에서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거.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여튼 제3장, 공자의 이전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공자는 공자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공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자, 장자, 맹자, 순자 쭉 나옵니다. 자, 근데 대표적으로 공자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공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언어로서 책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사상이 사실상 중국 철학에 없었습니다. 공자가 사실상 첫 주자이고, 그리고 원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솔직하게 말하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공자는 이 춘추 전국 시대 때의 불안한 정세를 다시 주나라로 돌아가 보고자 하는, 주나라로 돌리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주나라로 돌리려고 했었던 복고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만 그 방식이 비합리성이 아니라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자 이전 철학의 특징과 춘추 전국 시대의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